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구가 처한 가장 큰 위협,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후위기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네.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물건들도 대량으로 만들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네. 그만큼 또 이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예, 굉장히 달라 보이세요. 왜 그러시죠?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예, 달라 보이세요. 할 얘기 없으신가 본데. 예, 저도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뭐 산업화가 진행되고 뭐 문명의 이기들이 뭐 넘쳐난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 발전된 세상에서 나 혼자 에어컨 안 틀고 나 혼자 차 안 타고 나 혼자 뭐 쓰레기 줄인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는 안 한다. 그래 봤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제가 미칠 수 있겠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동시에 같이 다 하고 안 할 거면 못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면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북극 곰이 죽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북극곰. 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동참하자. 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님 자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2030년까지 1.5도를 갖다가 상승하는 것들을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립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 버릴 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연에서 채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이 한계가 있는 땅에서 채굴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죠. 이런 에너지를 계속 쓸 거냐? 이게 이제 위기인 거죠. 그 쓰고 버렸던 무수한 많은 쓰레기라든가 오염들 갖다 치우고 정화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린 시절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계속된다 한다면 지금 상당히 위기가 굉장히 조만간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정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네. 소장님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왔거든요. 오, 예. 보니까 수행공동체 정토회에서 25년을 사셨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하셨고 또 평화재단에서 남북 문제를 위해 활동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환경운동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또 좀 궁금해지네요.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발표됐던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발표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지금같이 살아온 이런 식의 발전, 성장이 계속된다 한다면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그때 92년의 브라질 환경회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환경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었고,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녹색 어머니회는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 등하교 할 때 이렇게, 예, 뭐, 차 운전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알지만, 녹색 불교 연구소,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녹색 불교 연구소는 불교 환경 연대라고 하는 단체 산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네. 불교 환경 연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불교환경연대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을 좀 더 낮게,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일단 지키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를 갖다 환경적 실천을 좀 할 수 있도록, 생태적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운동을 전개하고, 사찰을 녹색화하거나 또 불자들을 갖다가 환경 실천을 하도록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산하의 연구소는 이런 불교 사상의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갖다 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선생님 근데 또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요, 네. 가끔은 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일반 사람들이 다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네. 다 일회용 컵 들고 막 시내에 다니는 거 있죠.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딱 들고 가면은 왠지 제가 이제 뉴요커가 된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멋보다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럼요. 아, 예. 맞아요. 반대로 환경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이 정말 활동을 하길 잘했다. 이렇게 흐뭇할 때는 또 언제? 바로 이제 그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들고 사람을 다니는 보면 분들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저런 분 한 분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맞아요. 텀블러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나 하나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모든 변화는 나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이 개인적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또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 또 방법을 알고 저희가 잘 실천을 한다면 또 선생님께서 그 뿌듯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의 생명살림 사상과 실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2030년까지 1.5도를 갖다가 상승하는 것들을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산림 파괴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아마존 밀림이 지금 상당히 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고 또 축산업 때문에 그렇게 파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좀 덜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 것이 굉장히 기후위기를 갖다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물종들이 또 멸종하고 있어요. 산림들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이 산림이 거기 살고 있는 무수한 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란 말이죠. 그리고 또 쓰레기 폐기물 문제도 뭐 더 굉장히 심각한 건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 다 어디로 가나요? 저 김포 매립지로 가기도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내에서 다 매립지가 있는데 그 매립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 버릴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해양 오염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잘못 버려지거나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 바다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또 뭐 아시다시피 하와이에서 미국 사이에 이 남한 면적의 7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이런 쪽에 이 해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특히 또 둥둥 떠다니면서 이것이 모여져 가지고 거대한 섬처럼 모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에너지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연에서 채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이 한계가 있는 땅에서 채굴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죠. 이런 에너지를 계속 쓸 거냐. 이게 이제 위기인 거죠.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 심각한 위기로 닥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위기 문제가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위기가 굉장히 조만간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원인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한번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뭐 지금 북극의 곰, 지금 북극이나 남극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예, 뭐 이 심각한 상황이야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드리지 근데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알더라고. 제가 쓰레기 한 번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버리더라도 아빠 북극곰이 죽어. 뭐 이러죠.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살아온 날이 훨씬 많고 앞으로 살 날이 좀 짧기 때문에 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어른들이 쓰고 버렸던 무수한 많은 쓰레기라든가 오염들 갖다 치우고 정화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린 시절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정말로 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 이러면 욕구분의 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옷 같은 경우도 이 옷을 만드는 회사들은 끊임없이 제가 이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이 옷 회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오래오래 신고 대를 물려 신으면 이 신발 회사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 옷 회사, 신발 회사들은 어떤 소비자를 좋아합니까? 자주 이제 바꿔주는. 자주 바꿔주는 사람을 예. 좋아하죠. 이 말은 뭐냐면 빨리 버리고 빨리 구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빨리 구입하고 빨리 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를 확장시킵니다. 사실 뭐 모든 방송이나 뉴스가 다 그렇습니다만 다 광고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든 지금의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써라 욕구를 자꾸 확장시킵니다. 그죠? 이 욕구를 확장시키면 그 분모가 커지면 수학적으로 볼 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한 거죠. 그죠?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가져야지만이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욕구를 확장시킨단 말이죠. 욕구를 분모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면 그에 따라서 소유도 분자도 끊임없이 높아져야지만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소유를 무한히 확장한다. 여러분 소유를 무한히 확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품을 소유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상품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 의자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욕구가 무한히 확장되고 그래서 소유를 무한히 확장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나라가 발전된 나라다라고 할 경우에 무한히 소유한다는 얘기는 무한히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히 상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죠? 자원이 무한히 있어야지만이 무한히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발전들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자원이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야.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78억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이에요. 네. 전 세계 인구의 4.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 전 세계 화석연료의 23%를 소비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막 먹고 노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일본 이렇게 잘 사는 20%의 나라 사람들이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느냐? 82%예요. 이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80%의 나라 사람들이 20%가 얼마나 안 쓰는 되네요. 거죠? 18%에서 에너지 갖고 논아먹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어쩌면 지금 기후 위기는 20%의 책임입니까? 80%의 책임입니까? 20%의 책임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나라가 다 20%처럼 미국처럼 살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미국처럼 사는 것,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유럽, 일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식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GDP라고 하는 목표를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나라처럼 사는 것이 지구주신의 한 어떤 방향이란 말이죠. 목표란 말이죠. 자, 만약 그게 다 성공했다. 성공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80%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20% 나라 사람들처럼 저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 진작에 기후는 기후 위기로 이미, 인해서 그렇죠. 진작에 위기가 훨씬 더 예. 앞당겨졌겠죠. 망했거나.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인도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순간 지구는 망한다. 그렇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모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자, 이거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도 20%에 속하죠. 네. 네. 자, 저 가난한 나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의 삶의 소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가 결단이 안 나는 건 누구 덕분일까요? 가난한 분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저 가난 덕분입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가난한 나라 사람이 저 가난하게 살아주고 있는 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저렇게 20%의 잘 사는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20%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될 자원을 다 뺏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 근데 이것만이어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자원까지도 다 뺏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또 저 증손자, 고손자 이들이 써야 될 자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남겨둘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 것까지 다 뺏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아야죠. 옳은 일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식의 삶, 미국 같은 저런 식의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유럽 같은 저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삶, 네. 이런 삶이 정말 정의롭고 정당하다 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도 그렇게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산다고 한다면 벌써 끝장이 나는 거죠. 환경 문제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도식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행복은 욕구분의 소유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소유를 무한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유를 무한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 경제 성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자원은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로 팩트는 뭡니까? 자원이 무한한 겁니까? 유한한 겁니까? 유한합니다. Only one Earth란 말이 있죠. 하나뿐인 지구란 말.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 산업사회가 시작됐던 200년, 300년 전에,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자원이 무한히 있다는 당연한 전제였었어. 근데 이것은 지구 모든 인류가 갖고 있었던 미망이고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환경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아, 자원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네. 자원이 유한히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지금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린 그동안 자원이 무한히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또 그런 것들을 발전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잘못된 가치관이다. 네. 다 미망이고 어리석음이고 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삶이다 하는 것들을 깨우쳐 준 것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했었어요. 인류의 어떤 미망, 인류의 어리석음, 자원 무한주의입니다. 자, 실제는 자원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수학적으로 볼 때 네. 자원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소유를 무한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원, 물건 생산을 무한히 할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분자, 분모로 볼 때 네. 분자를 무한히 키울 수 없어요. 분자를 더 이상 분자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발전할 수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볼 때 분자를 키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이 커질 수 있을까요? 분모를 작게. 분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어허. 없습니다. 분모를 줄이는 방법. 자, 근데 소유는 물질에 대한 거죠. 네. 욕구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더 물질적 소비를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느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큰 차를 타느냐, 많은 걸 소비하느냐가 발전의 척도였었고 행복의 척도였단 말이죠. 그 경쟁을 했었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 것, 다 물질을 많이 소비하고 풍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이었었어요. 그런 식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분자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제 척도가 아니라 이 분모, 이 마음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환경 문제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얘기할 때 처음에 분리수거하죠. 리사이클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리유즈 운동이라고 재사용 운동이 있습니다. 그죠? 물건을 갖다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듀스 운동이라고 해서 발생량,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겁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분리수거 열심히 많이 쓰고 분리수거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게 좋을까요? 적게 버려.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리사이클 운동은 리듀스 운동, 쓰레기 발생량을 적게 가게 만드는 도입으로서 의미가 있지. 리사이클 운동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퓨즈 운동이라는 게 있죠. 거절하기. 네.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거절하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일용품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나 음식물 내가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쭈삣쭈삣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걸수록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돼. 용기 내고 큰 목소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기를 딱 내야 되잖아요. 여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용기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그래서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건데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법은 물건을 적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적게 사는 거예요. 소유를 줄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 물질적으로는 적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게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중요한 생활 양식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적게 소비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적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동안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이 왜 잘 살게 됐습니까? 유럽이란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식민지를 갖다 개척하면서 그들 나라에 있는 무수한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유럽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다음에 거기 나라에 있는 무수한 많은 그 가난한 흑인들을 갖다 노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풍요를 추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실패가 된 겁니다. 왜? 인간이 자연이 무한히 있다는 잘못되는 무명, 잘못된 무지, 무명,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지금 위기가 초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환경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아까 첫 번째는 자원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있다는 잘못된 착각. 네. 이게 심각한 첫 번째 원인이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함을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버렸던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매립지로 갔던가? 네. 그죠? 바닷가로 아니면 가고. 바닷가로 갔던가? 네. 아니면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수출했었어요. 그동안 쓰레기들. 네. 그죠? 맞아.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청결함과 깨끗함과 편리함은 그 대신에 우리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떠넘겼느냐 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또 가난한 생명들한테 저 바닷가에다 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 떠넘겨가지고 이걸 외부화라고 표현합니다. 편익은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와 비용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누렸던 그런 편익과 청결함과 깨끗함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외부로 떠넘겼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과보를 내가 받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겁니다. 여러분이 버렸던 쓰레기들은 우리가 처치를 못하면 누가 처치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처치하는 거죠. 네. 여러분 미래 세대들은 여러분이 버렸던 쓰레기들 갖다가 처리하느라고 아마 평생을 아마 살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 듣는데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 나이쯤 됐을 때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살진 않을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지금도 될 늦지 거예요. 않았습니다.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과거 무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해오셨거든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또 이게 두 번째는 우리 피해는 이익은 내가 누리고 피해는 다른 사람에게 또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살짝 네가 죽든 말든 그건 나랑 무슨 관계야? 많은 사람들이 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주의죠. 우리만 안 일어나면 돼. 그래서 약간 나만 안 이런 일어나면 돼. 우리만 안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이를테면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나와 상관이 없다란 말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관계가 있죠.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다는 게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네가 죽든 말든 난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의 근대적 철학이나 사상은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피해를 보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안녕과 남의 어떤 고통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고통을 느껴야 내가 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네가 피해를 봐야 돼. 내가 1등이 되려면 네가 꼴찌가 돼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였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모든 게 다 서로 구분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는 사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다 이렇게 사고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다면 지금 환경 위기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관계 맺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고 무수한 생물종들이 다 멸종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은 나의 고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인사하고 그럴 때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런 말 하죠. 내가 저 사람의 덕을 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덕을 본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보자 한다면 저 사람이 저기서 저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바람이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지저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구름이 비가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자연 천지자연의 덕분에 살고 있고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들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도 무수한 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벌레를 뭐라고 하죠? 해충. 해충이 되는, 해로운 걸 해충. 이익이 되는 건 이익충. 이충이라고 하죠. 이충. 그죠? 해로운, 해충 뒤에 따라 붙는 말이 뭡니까? 해충 뭐뭐. 방면. 그렇죠. 해충이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씨를 말려 죽이는 방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충이다, 해충이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인간의 관점. 인간이죠.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로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죽여 마땅한 것이냐? 아니죠. 모든 동물들과 모든 벌레들은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생태계의 전체의 그물망으로 보자 한다면 또 연기적 관점으로 보자 한다면 우리가 볼 땐 징그러워 보여도 우리가 볼 땐 해로워 보여도 자연계 내에서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인간의 기준으로 해서 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를 갖다 규정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직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개발과 모든 발전은 이 자원이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을 갖다 채굴을 통해서 지금 모든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렇죠? 자원을 채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 자원이죠. 무한하지 않죠.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경제 성장한다고 하니 지금 환경 문제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림을 파괴하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생명들이 그 박쥐 같은 경우가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박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현세대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밖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고민한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자원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 남겨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자식들한테 투표권 한 2개씩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투표권이 없다 우리 보니까. 투표권을 갖다 내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인데 미래 세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도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어. 투표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더 낮춰야 말하고 돼.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네.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GDP, GNP 다 뒤에 P가 프로덕트입니다. 네. 누가 생산을 많이 하느냐 경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GDP, GNP로 앞선 나라를 선진국, 네. 그렇지 못한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GDP, GNP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하. 그 GDP, GNP 프로덕트 생산을 많이 한 나라들이 소비도 많이 하죠. 소비 많이 한 나라들이 폐기도 많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GDP, GNP 순서대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GDP가 요즘- 막 향상되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GNP, GDP 대신에 그린 GNP란 말도 나오고 네. 지금 바로 저 인디케이터, 저 지표 때문에 지금 위기에 초래됐기 때문에 GNH라고 여러분 그 부탄에서 불교국가 부탄에서 GNH 어떻게 프로덕트가 척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H라고 해피니스, 해피니스를 척도를 하자라고 이 불교국가인 부탄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72년도에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웃음거리였죠. 그럴 수 있죠. 저 히말라야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뭘 한다고 무슨 해피니스야. 그래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자, 근데 누가 어리석었습니까? 지금 GDP.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네. 거예요. 오히려 그 부탄에서 GNH를 주장했던 그 나라가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있는 GNH를 지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소비사회를 촉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사홍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중생은 사람들만 중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수한 많은 동물들도 중생이고요. 식물들과 무정물까지도 다 중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홍성운을 다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자연과 또 풀벌레와 새들과 이런 것까지도 그들의 행복까지도 다 고민하고 고려하는 것들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아울러 가야죠. 예. 자, 불교의 그 연기적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나만 나가 아니라 이 피부 속에 갇혀있는 나만 나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셔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장된 나예요. 그리고 이런 그 무수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 나무도 있어야 되고 새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장된 나, 생태적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지만이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잘 되게 만드는 것, 내가 당신들을 잘 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연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연결된 사회 속에서는 나만의 행복이 나만의 행복일 수가 없거든요. 무수한 자연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계율입니다. 네.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웃 종교는 이런 계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다 생태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또 모든 생명들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부처님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은 둘이 나눠질 수 없다. 이런 의정부리의 가르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정불선론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물도 바위나 식물과 동물이 다 그것 자체가 내적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무소유. 뭐냐면 내가 돈으로 샀다고 이게 내 거냐. 여러분 아이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건가요? 아니요. 내 부인이 결혼했다고 해서 내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내 걸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만들어지고 확장하는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소욕지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 소비하는 것, 적게 소비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전통 문화가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방생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죽어가는 것들을 갖다 살려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 방생해주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숨 막혀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준다. 그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은 방생 문화를 갖다가 이 현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근데 저 방생도 참 좋긴 한데 예.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사와서 예. 그냥 방생하는 문화처럼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방생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정말로 살 수 있는 오히려 더욱더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현대사회의 방생은 나무를 심는 것, 환경 보존을 하는 것, 정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 이게 정말로 올바른 방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뭐 거북이나 이런 걸 키웠다가 예. 방생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예. 그때 키우기 싫다고 해서 막 버리기도 예, 하고. 붉은귀 거북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동물과 이런 걸 키우다가 갑자기 실증 나고 막 이래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우리가 산감이라고 있어서 숲과 산을 지키는 역할들을 그동안 사찰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불교 자체가 이미 청빈과 소욕지족의 어떤 그런 청규를 갖고 있어요. 적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줄여가지고 청빈한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발오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다 닦아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스님들이 이렇게 큰 주장자 들고 다니면서 쿵쿵 찍고 다니는 경우 있죠? 네.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산에 다니면서 벌레. 벌레들이 피하라고, 밟혀 죽지 말라고. 이 육한장을 갖다 이렇게 쿵쿵 찍고 다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스님들의 집신들이 오리 이렇게 섬겨요. 왜 그럴까요? 개미도 밟지 말라고. 밟히지 말라고. 아이고. 그죠? 다 이 불교의 가르침은 다 이렇게 모든 생명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생명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왔던 환경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종교에서 뭐 이를테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진리입니까? 주장입니까? 주장이죠. 주장이죠. 주장한다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위대한 환경 실천적 가르침이구나라고 우리가 막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건 또 하나의 주장이죠. 이런 주장이 진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주장을 갖다가 사람들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어떤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불교인들이, 불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훌륭한 가르침을 갖다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환경 문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찰을 녹색화하고 개인의 삶을 갖다가 정말 소욕지족의 어떤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자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경은 굉장히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일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행복의 기준도 그렇고 더 많이 가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되고 오히려 개발도상국 때는 그때가 더 오히려 IMF 터지기 전에 행복했다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문명 발전을 포기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욕망이 있고요. 네. 필요라는 게 있어요. 필요가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세 공기까지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네 공기, 다섯 공기 못 먹잖아요. 요건 필요입니다. 세 공기까지는 내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이 욕구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내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집은 일종의 어떤 한계가 있죠. 근데 내가 더 큰 집, 더 화려한 집을 살려고 하는 욕구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욕망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필요에 충족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식의 삶이 모델이 될 수 있느냐?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폭우 때문에 시달렸죠. 그 나라가 무슨 부정을 했냐면 생태 빛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 자원은 다 유럽이나 너희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고 환경 위기의 원인은 너희들이 제공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피해를 본 것들에 대해서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 이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란 그 나라들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북반구 국가, 남반구 국가, 아니면 소수 국가, 다수 국가 이런 말을 씁니다. 오히려 선진국이란 그 표현 자체가 네. 뭔가 따라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의 그런 삶이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 아리백이라고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먼저 했던 것들을 중국도 이제 따라가려고 예, 그러고 예. 인도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후진국 쪽에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지금 환경이 안 좋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후진국에 있는 분들은 과연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야 너희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그렇죠. 살다가 우리 이제 한번 해보려니까 야 하지 말자 해버리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그게 이제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뚱뚱한 것도 병이잖아요. 네. 너무 마른 것도 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뚱뚱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네. 마른 사람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뚱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가난한 나라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줄여야 됩니다. 네.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일정하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일정한 발전들을 해야 되죠. 건강한 발전들을.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선진국이 좀 이게 국가 원조를 좀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빚을 갚는다는 방법. 예. 사실 너희들이 지금 풍요를 누린 것들은 사실 다 뺏어간 건 아니냐. 네. 다 갚아라. 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 뭐 교전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 이제 식량을 원조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갚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풍요로운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 있어서 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국제적인 어떤 원칙들이 좀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은 것이 아름답다. 네. 그다음에 천천히 사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살려고 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효율을 따지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능력만큼 괜히 갖고 있는 능력만큼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또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도 하고 다양하게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갖다가 다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은 것이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풍요로워야 된다. 이 말씀이 가장 나누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 월급 저희 쪽으로 더 많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누는 마음을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골든타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